안녕하십니까.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화와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성염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함께 그 만성염증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는 늙는다라고 말하는데 점차 기능이 떨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모두 싫어하죠. 좀 더 잘 나이가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노화를 정의할 때 첫 번째, 노화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두 번째,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세 번째, 장애 및 질환이 없고, 네 번째, 거기에 활발한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은 다음번 심리사회적 건강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신체와 인지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그러한 노화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활성산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 활성산소와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보신 활성산소는 일반 산소와는 다른데 정신적 스트레스나 추가된 에너지들 혹은 제거되지 않은 몸에 있는 노폐물 그리고 기타 이물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와 활성질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단백질들이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오래오래 더 누적되면 특정 질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활성산소나 활성질소들, 이러한 기타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염증 과정이라고 봅니다. 염증 반응은 보통 손가락이 빨개지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위에서 말한 염증 반응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고 치유하는 과정의 모든 반응이고 면역 시스템의 활동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세균과 같은 해로운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와 관련돼서 손상되었던 조직을 회복하고 또 칼에 비거나 해서 균과 상관없이 손상된 조직들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염증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폐렴에 걸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곪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뚜렷한 요인에 의해서 특정 부위에 진행되는 염증은 급성 염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며칠 내에 회복되거나 혹은 전신에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만성적인 경과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화와 관련된 염증은 저강도 만성염증입니다. 보통 우리가 폐렴에 걸리거나 어디가 곪게 되면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수치와 기타 염증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전신에 걸쳐서 수년, 수십 년간 진행되는 것을 저강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들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특정 만성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증 반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병원군과 같은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조직이 빨갛게 붓습니다. 손가락이 땡땡 붓고 빨개지고 매우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잘 치료되면 수일이나 수십일이 지나서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빨간 것도 사라지고 아프지도 않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뚜렷하지 않은 자극들에 의해서 우리 신경과 혈관과 장기와 조직들은 계속해서 염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개지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게 되면 미세하게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큰 나무가 태풍에 한 번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작은 벌레들이 나무 속에서 천천히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그 나무가 죽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결국은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증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런 염증은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기억감퇴, 불면증과 같이 원래 기능이 매우 떨어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영양 부족, 노인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 근력의 감소, 골밀도 감소, 관절염, 빈혈, 음고 증가, 최근에는 암이나 고혈압, 협심증, 당뇨와 치매, 만성염증이 누적되어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중요한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매우 장수한 사람들의 혈액 속은 염증 수치가 매우 낮고 수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과 생활자립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모두 줄이고 싶으시죠? 마지막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염증의 원인은 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활습관은 우리가 금방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극들이 지속적으로 몸에 누적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특정한 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염증을 낮추는 약들이 있지만 그런 약들은 모든 염증을 한꺼번에 낮추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어서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제가 먼저 소리내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이 젖혀질 정도로 크게 웃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웃으면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도 매우 안정적인 상태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염증 발생이 억제되고 교감신경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비만과 추가된 열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추가된 당이나 지방은 혈관을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당이나 지방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 외에 추가로 먹는 음식들은 빵이나 라면, 떡, 과자, 주스 등과 같이 다른 영양소는 별로 없이 열량만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잡힌 식사 이외에 열량만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땀이 나는 정도의 격렬한 운동입니다.
트레드밀 운동을 20분만 하여도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몸에 그동안 쌓여있던 염증 물질을 배출해 줍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염증 억제 물질을 형성해 주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대화와 바른 자세인데, 풍부한 대화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해야 여기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아까 운동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과 림프계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서 염증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꾸부정하게 있거나 특정 자세로 한 부위를 누르고 있다면 내 몸에 쌓인 염증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식호흡과 심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심호흡은 천천히 합니다. 복식호흡과 심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우리가 잘 때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잘 자고 나면 복식호흡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염증 과정은 많은 에너지와 특히 비타민과 같은 기타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그러한 비타민과 기타 물질들이 빨리 고갈되고 염증이 멈추게 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음식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채소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계를 매우 안정시킵니다. 또한 햇빛을 받을 때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질병 발생 전이나 발생 후나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질병 발생 전이라면 이런 것들이 질병 발생을 늦춰줄 것이고 노화를 늦춰줄 것입니다. 또한 질병 발생 후라면 이러한 노력들은 질병의 진행을 줄여주고 증상을 좀 더 줄여줍니다. 그러니 내가 병에 이미 걸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누워 계시면서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히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은 직접 내 세포에 쌓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면 나의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노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